안녕하세요. 크립토 댕도사입니다.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코인 정보방과 블로그, 댕도사와의 파트너십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링크들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투자 자산이 무엇일까요? 부동산, 주식, 채권, 원자재 이런 게 아니라 아마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입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무슨 자산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어떠한 자산인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어떤 자산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누군가는 인플레이지용 자산입니다. 혹은 누군가는 투자 자산이다, 투기 자산이다 등등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어떠한 자산이다 라고 쉽게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만들어진 지 긴 시간이 지난 자산도 아니고 실제 돈이나 원자재, 기타 투자 자산들처럼 현실 세계에서 물체로 존재하는 자산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이죠. 저도 정확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정의 내릴 수 없지만 그래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원시인들이 불을 처음 발견했을 때 어땠을까요? 누군가는 두려워할 것이고 누군가는 사냥에 사용하고 누군가는 짐승의 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또 누군가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사용했겠죠. 근데 그뿐일까요? 불은 각종 광석을 재련할 수 있고 화력 발전을 통해 동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다양한 쓰임이 있죠. 과연 원시인들은 불이 이렇게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대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은 불의 다양한 쓰임을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인류가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면 우리 또한 원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야 알려지고 만들어진 자산이고 제대로 쓰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또한 이 분야의 기술은 이제야 제대로 발전을 시작하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더 쓰일 수 있을지 제대로 다 알 수 없으며 확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자산들이 어떤 자산이고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제가 아는 내용들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 빠져서 안 될 이야기죠. 비트코인은 금이다 라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금이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내릴 수 없지만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비트코인은 부분적으로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 그리고 비트코인 긍정론자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 금리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을 때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위험 자산군인 주식에 엮여서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는 미국의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서 투자 시장에 버블이 생길 때 그때 같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비트코인은 미국 통화량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비트코인은 조금 특수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입니다. 최근 국가 이름을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바꾼 이 나라의 비트코인은 신고점 갱신 직전인 거 알고 계실까요? 튀르키예의 비트코인은 현재 프리미엄이 낀 상황이고 환율 때문에 가격이 정확하진 않아도 차트상으로만 봐도 튀르키예 거래소에서 공급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타 국가의 비트코인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차트가 튀르키예의 달러 대비 환율입니다. 법정화폐가 박살이 나고 있죠. 튀르키예의 비트코인과 튀르키예의 법정화폐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말고 또 하나의 국가가 있죠. 바로 아르헨티나인데요. 아르헨티나도 튀르키예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입니다. 왜 튀르키예와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더 비쌀까요? 튀르키예라는 나라의 법정화폐인 리라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아르헨티나의 법정화폐도 마찬가지라서입니다. 비트코인은 탄생 배경부터 법정화폐에 반발하는 심리로 만들어진 자산이고 이러한 특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지며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유통되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현금화가 가능하고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니까
미국에서의 1비트코인과 튀르키예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의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각 나라의 법정화폐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법정화폐를 못 믿고 해외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쓰일 수 있고 현금화도 쉽고 구매와 판매가 쉬운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튀르키예와 아르헨티나의 비트코인 가격은 프리미엄이 껴서 다른 나라들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분적으로만 해지 자산이고 앞으로 해지 자산 측면에서의 모습이 강해질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짧은 자산이니까 더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비트코인 관련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종전이 아닌 휴전 국가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전방에서 군 복무를 하고 DMZ에서 분단 국가의 현실을 두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한 예비역 병장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야기할 주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비트코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의 전쟁 덕분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수혜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졌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자 함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수의 사람들과 같이 저 또한 전쟁의 끝남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여전히 지속 중입니다. 침공이 시작되면서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침공이 시작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신들의 법정화폐를 외화로 바꾸고자 했지만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고 자국의 통화를 외화로 바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였어요. 또한 러시아의 침공에 부당함을 느낀 사람들과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기부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하나의 큰 물결과도 같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돈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암호화폐 지갑에 들어갔으며 이 모든 암호화폐들은 블록체인 특유의 투명함으로 관리되고 사용되었습니다. 인터넷 도박장과 불법 사이트들에서 화폐로 거래되던 암호화폐가 부당한 침공을 당하는 나라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화폐로 쓰였습니다. 과거 비트코인 홀더들은 상상조차 못했을 상황이죠.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현금화가 매우 쉽고 한 국가의 통치를 받는 화폐가 아닌 전 세계라는 범주 안에서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쓸 수 있기도 하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금지하지 않는 한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자산이에요. 여러 법정화폐들의 중간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 관점 짧게 이야기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나올 겁니다. 메타버스에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게임에서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화폐의 개념으로 결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한국의 법정화폐인 원화를 가지고 나가면 딱히 쓰임이 없어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결제 수단과 화폐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법정화폐들의 중간다리가 되어서 글로벌 무역에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점차 서비스 이용 시설들이 많아지고 있고 관련 산업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기존 화폐 그리고 투자 자산들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는 화폐 시스템에 리셋이 있고 그 중심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에 암호화폐라는 분야가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댕도사의 영상은 매수매도의 조언이 아니라 참고용 영상일 뿐입니다. 국내에 없는 코인들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혜택이 있는 레퍼럴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댕도사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